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도착한 제보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4살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저는 17, 18살 무렵에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검정고시로 고졸 상태였고 어학당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님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가게에서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나이 검열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 나이에 아는 형들과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는 형님들 중에는 베트남 법조계 관련직에 종사하는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베트남어가 현지인처럼 엄청나게 유창하셔서 VTV 같은 베트남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님과 저희 친형과 1차로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2차로 술을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방송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국 여행 촬영 썰이며 그러다가 쥐잡아 먹은 썰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다가 잠깐 대화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형이 문득 뭔가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촬영차,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 하장, 까오방 등을 방문했다가 귀신으로 보이는 걸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괴담 같은 거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저와 친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해당 방송은 제가 알기로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긴장 상태 등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 베트남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그 형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갔던 그날은 아침 촬영 일정이 짙은 안개 탓에 계속 더뎌졌고 베트남 북부는 간혹 눈발도 휘날리고 아주 춥습니다. 결국 촬영 일정이 미뤄져서 군부대 막사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당시 베트남 국경지대에는 저녁 6시쯤이 넘으면 등화 관제라고 해서 적의 폭격이나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군부대, 관공서는 물론 일부 민가까지 전부 불을 꺼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담배나 한 대 피우려고 마당에 나갔더니 마당은 말 그대로 칠흑과 같았고 안개 같은 것 때문에 별빛, 달빛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형은 혼자 나가면 보초한테 걸려서 5인 사격으로 총 맞고 죽을까봐 카메라 담당 PD랑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숙소 현관 유리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메라 PD에게 이거 당직 장교라도 불러서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는 당직 장교를 불렀는데 규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전화를 하자니 통화권도 이탈이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직 장교는 옆에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라 이랬답니다. 베트남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관료들이 이런 규정 같은 거 지킨답시고 굉장히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다른 방에서 PD랑 함께 잠을 자는데 9시 반쯤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한 새벽 4시? 4시 반쯤에 눈이 떠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아직도 밖은 어두운데 괜히 문 열고 나가려다가 소리 나면 당직 장교나 보초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PD는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서 어떻게 깨울 수도 없어서 그냥 담배 피고 싶은 거 참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한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똑똑 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자려고 하는데 쭈어이 이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이 쭈어이 하는 말이 베트남 말로 어린애들이 아저씨, 삼촌 부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새벽 4시에 군부대에서 애기 목소리? 뭐지? 그 당시에는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머리카락이 거의 하나도 없는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그 형님을 보더니 "Chú ơi, cho cháu điện thoại, cho cháu bắt lửa." 이러더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삼촌, 휴대폰 좀 주세요. 라이터 좀 주세요." 이런 말인데 형님은 너무 당황해서 "너 누구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옹알옹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서 "삼촌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삼촌 담배도 안 피고 휴대폰 지금 배터리도 없어." 이랬더니 컴건 윈도우 이러더랍니다. 배터리는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 형님은 라이터도 비싼 듀퐁 라이터고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쯤 기상해서 같이 잠을 잤던 PD들과 담배를 피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촬영 시작에 앞서 촬영 허가 지역 답사 중에 카메라 PD가 그 책임 PD한테 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봐요. 어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책임 PD가 그 이야기를 대대장급 장교에게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장교가 완전히 극대노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꼬마애가 야간에 군부대에 들어와서 촬영 스태프한테 국어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외국인한테. 이건 인민군 망신이다. 이러면서 완전 극대노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중대장과 여타 장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 형님한테 진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아이가 있었냐, 잠결에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그 형은 미안하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책임 소지가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거 확실하고요. 그 애가 휴대폰이랑 라이터 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황을 설명했더니 장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니 다들 갈 길 가더랍니다.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촬영은 잘 마쳤고 나중에 촬영 뒤풀이를 하는 중에 그 현지 스태프한테 들은 내용이 그 꼬마가 군부대에 자주 출몰하는 귀신이랍니다. 새벽에 부대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등화관제 때문에 주변 불은 다 꺼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오토바이 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존하면서 가다가 실수를 했는지 자빠지는 바람에 가드레일도 없는 그런 산악지형에 떨어졌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부모와 아이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베트남 병사들 사이의 괴담으로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웬 아이가 와서 라이터 있냐, 핸드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로 군대 관료들은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그것도 병사랑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이 직접 겪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고
귀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괴함도 전혀 없어서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떠올려보면 좀 무섭다고 하네요. 어쩌면 어둠 속에 사라진 부모님을 찾으려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